그리고 오토 모드라는 게 있는데요. 오토 모드라는 것은요, 컨트롤 모드와 서포트 사이를 자동으로 변환하는 모드입니다. 환자의 자바호흡을 저희가 감지를 해서 이제 노티를 하고 오더가 나오고 모드가 바뀌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환자는 자바호흡이 생기는 순간 컨트롤 브레스가 들어오는 것보다 서포트 브레스가 들어왔을 때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고요. 인공호흡기 의존도가 떨어지고 더 자신만의 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포트 모드를 바꿔주는 게 좋은데, 빨리 바뀌지 않고 때로는 몇 시간, 수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오토 모드라는 게 있으면은 호흡 능력이 없는 환자는 컨트롤 모드를 이제 받게 되는데, 자가호흡이 감지될 경우 바로 즉시 서포트 모드로 동작하기 때문에 환자가 더 편하게 호흡할 수 있고 위닝 심전도 앞당길 수 있다라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맥스 엠리아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최대 7초가 넘지 않게 이 엠리아가 있을 경우에 7초가 넘지 않게 다시 컨트롤 모드로 돌아간다는 건데, 그 7초가 항상 고정적인 건 아니고요. 7초에서 환자의 어떤 호흡 양상에 따라서 패턴에 따라서 좀 빠르게 컨트롤 모드로 돌아갈 수 있고 좀 더 천천히 돌아갈 수도 있다는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아주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이 정도 범위, 기본값 범위 내에서 보통 사용을 하시면 큰 문제는 없는데, 너무 빨리 이제 자꾸 컨트롤 모드가 돼서 오히려 파이팅이 생긴다고 하시면 이 수치를 좀 이제 증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혹은 환자가 안 좋아지는데 너무 느리게 백업으로 돌아간다, 아니, 백업이 아니고 프레셔 컨트롤 모드 돌아간다고 하시면 약간 줄이시면 되는데, 보통 7초 정도로 사용해 주시면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다음으로 NIV 모드고요. 마찬가지로 옵션입니다. NIV 선택하셔서 사용해 주실 수가 있겠고, NIV는 NIV PC 또는 NIV PS 모드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프레셔 컨트롤과 프레셔 서포트 이미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똑같이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탠바이 화면에서 NIV 전환 시 New Patient Circuit 또는 Same Patient Circuit을 선택해야 되는데, 보통 대부분은 같은 서킷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서킷을 선택해 주셔야지 서킷 테스트 된 값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고요. 리퀴지 컴펜세이션이 동작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리퀴지가 있을 경우에 자동으로 보상이 되는데, 이 non-invasive 사용하실 때 단점이 리퀴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족분을 자동으로 보충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도한 흡기 압력이 있을 경우에 복부 팽창과 에스피레이션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리퀴지가 너무 많지 않도록 항상 리퀴지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약물 환자 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네뷸라이저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병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그리고 트리거가 이제 변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프레셔 트리거링 방식을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인투베이션 된 환자한테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반드시 NIV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게만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사용 시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리퀴지가 너무 많아서 알람이 많이 뜰 수가 있는데, 이 알람 리밋에 가면 알람 오디오 오프에서 알람을 이제 소리를 끄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운드만 오프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어디셔널 밸류, 이제 모니터링 하다 보면은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 화살표 눌러주시면은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트렌드는 이 트렌드에서 트렌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환자의 자세한 트렌드 경향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 화살표 눌러주시면은 이 모니터링 되는 항목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항목을 이제 모니터링 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1시간부터 72시간 동안의 수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뉴버 조작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스태틱 메저먼트라는 것을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인스퍼레이터 홀드 키와 익스퍼레이터 홀드 키가 있는데, 흡기 중단, 호기 중단이라는 의미입니다. 환자가 이제 벤틸레이션 되고 있을 때 흡기 중단을 누르고 있으면요, 시간 지나면서 여기에 액티브 활성화되었다고 뜨면 손을 떼주시고요. 그 다음에 호기 중단을 눌러주시고 액티브라고 뜨면은 이 손을 떼주시면은 환자의 다양한 렁 메카닉 값들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핍 토탈이나 저항,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타임 컨스턴트 등등 값은 많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요즘에 플라토 프레셔를 많이 계산하게 되는데요. 흡기 중단을 누르고 있으면 플라토 프레셔가 이쪽에서도 측정이 되겠고요. 아니면 이쪽에서도 칸이 생기면서 플라토 프레셔를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플라토 프레셔가 측정이 필요한 경우에 꼭 이 버튼을 사용하셔가지고 플라토 프레셔 측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디스커넥션이란 기능이 있는데, 환자가 오픈 석션 하실 때, 컬처 하실 때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디스커넥션 눌러주신 다음에 O2 농도를 설정해 주시고요. 옥시네이션을 몇 프로로 할 건지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멸균 준비해 주신 다음에 석션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자로부터 서킷 분리 시에
벤틸레이션이 정지되고 알람이 오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픈 석션을 실시해 주시고요. 다시 이제 페이션 서킷을 연결 시에 벤틸레이션이 자동으로 시작되고 알람이 이제 1분간 정지 후에 다시 울리는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혹시라도 환자 세츄레이션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스 옥시네이션을 진행해 준다라는 거고요. 다음으로 루프라는 게 있는데요. 이 뷰에서 루프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환자의 루프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레퍼런스 기능이 있는데 여기 R자라고 표시가 된 것을 눌러주시면은 현재 환자가 숨을 잘 쉬고 있는 상태에서 루프를 백그라운드에 고정해 주게 됩니다. 고정을 하게 되면요. 현재 값과 지난 값을 시각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 레퍼런스 플러스 2라는 게 있습니다. 플러스 2라는 거 눌러주시면요. 연속되는 3개의 루프를 표시하기 때문에 환자가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 것인지를 이제 비교적 조금 더 쉽게 관찰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루프를 확인하실 수 있고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는데요. 화면을 이 파형을 2초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폼의 크기나 속도나 이제 이렇게 모양을 좀 변경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네뷸라이저입니다. 이제 에어로젠 프로 네뷸라이저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케이블 그리고 커버 이게 유닛이고요. T피스로 구성되어 있고 Y피스 연결하셔가지고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커버를 열고 약물 투여는 최대 10ml까지 가능하다는 거고요. 시간 설정 후에 네뷸라이저라는 메뉴에서 시간 설정 후에 보통 10ml까지 대부분 10분에서 15분, 많게는 20분 안 걸리는데 시간이 좀 지날수록 또 펑션이 떨어질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서 혹시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린다, 점점 이제 분사량이 적어진다라고 하시면 약물을 사용하신 다음에 정기적으로 보통 일주일에 한 번이 되겠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알코올 소독 해주셔야지 내구성도 길어지고 오래 사용하고 또 빠르게 분사를 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육안으로 약물이 분사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동작 중에 유닛이 기울지 않게 유지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수평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평에 맞게끔 유지가 되어야지 약물이 아래쪽으로 분사가 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케이블이 망가질 확률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쪽 부분을 잡고 세게 당겨주면 이 안쪽에서 접지가 안 되면서 케이블 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케이블 제거 시에는 이쪽 머리 부분을 잡고 당겨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소독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디스펜턴트 중에 이소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알코올 70%를 사용해 주시거나 사이덱스, 뉴사이덱스, 사이덱스 OPA 등등인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알코올이 되겠고요. 70%가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공급되는 게 보통 83% 알코올이기 때문에 그 알코올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 매뉴얼에는 시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보통 짧게는 10분에서 많게는 20분 정도까지 담근 다음에 헹궈서 말려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필요하시면 이제 멸균이 필요하시면 오토클레이브를 사용하셔가지고 해주시면 되는데 오토클레이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의 정확한 온도와 시간을 잘 지켜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에어로젠 프로 네뷸라이저의 특징은요, 리유저블이고요. 소독하셔서 사용해 주셔야 되고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하얀 게 아니라 이렇게 노란색은 보통 굉장히 이제 좀 고가의 그 리유저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 이렇게 노란색이다 그러면은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리유저블이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방식은 바이브레이팅 메시라고 해서 초당 128,000회를 진동해서 굉장히 이 잘게 약물을 쪼개서 환자한테 준다는 거고요. 입자 크기는 약 2에서 5마이크로 정도로 굉장히 작게 쪼개서 환자한테 주기 때문에 폐에 들어가는 약물이 굉장히 높습니다. 약 17% 정도가 폐에 들어간다고 하고 어떤 네뷸라이저보다도 가장 많은 약물 전달률이 되기 때문에 환자 폐가 안 좋을수록 이 네뷸라이저, 프로 네뷸라이저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 제트 네뷸라이저의 사용은 조금 적절히 제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점으로는 추가되는 플로우가 없고요. 시스템 영향이 없습니다. 즉 벤틸레이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소음도 없고요. 버려진 양도 거의 적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네뷸라이저라고 볼 수 있겠고요. 환자 흡입의 위험성이 없습니다. 즉 사용 도중에 약물만 나올 수 있지 이 약물이 액체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환자한테 들어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 한 번 사용하고 대부분 빼기 때문에 디스커넥션이 이제 빈번한데요. 이 에어로젠 프로 네뷸라이저 같은 경우는 빼지 않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3, 4일이면 3, 4일 사용하고 싶은 만큼 거치한 상태에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 연결 유지가 가능하다, 흡인 유형이 가볍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오랫동안 소독을 안 하면 내구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드리는 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알코올 소독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마치고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사용 중에 어려운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